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구재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구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달콤한 날, 밸런타인데이를 주제로 얘기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요즘은 연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도 초콜릿을 선물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네. 네, 하지만 그냥 초콜릿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이날의 유래를 알고 나면 더 특별한 의미가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음, 아나운서님 혹시 밸런타인데이의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 날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유래는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사랑을 고백하는 날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음, 사실 밸런타인데이의 기원은 3세기 269년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당시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2세는 군인들의 결혼을 금지했는데요. 그 음, 이유는 결혼하면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제 밸런타인이 황제의 허락 없이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결혼을 도와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몰래 결혼식을 올렸다는 네, 거네요. 좀 로맨틱하긴 하지만 동시에 좀 네. 위험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황제에게 발각되어서 밸런타인은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감옥에서 그는 사랑을 전했습니다. 음, 간수의 딸과 친분을 쌓고 그리고 그녀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From your Valentine. 그리고 이후에 그의 순교일인 2월 14일이 축일로 지정되었고 음, 이날이 점차 애인들의 날로 기념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From Your Valentine 이 문구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건데, 네. 그런데 이게 왜 하필 초콜릿을 주고받게 된 거죠? 네, 초콜릿을 주고받는 문화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영국의 초콜릿 제조업체인 캐드버리가 밸런타인데이에 맞춰 고급 초콜릿을 담은 하트 모양의 상자를 출시하면서 이제 초콜릿은 사랑의 선물이다. 이런 음, 공식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서는 1950년대 한 제과업체가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는 마케팅을 펼치면서 지금과 같은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마케팅의 힘이네요. 네. 그런데 요즘은 뭐 꼭 연인뿐만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에게도 초콜릿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네, 이렇게 맞아요. 문화가 좀 확장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비 문화의 변화입니다. 음, 초콜릿 업체들이 다양한 타깃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 표현의 의미까지 더해졌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연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밸런타인데이가 친구, 동료, 가족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날로 변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를 기념해서 일본어로 토모, 친구라는 의미의 토모 초코, 우정 초콜릿을 음. 주고, 그리고 뭐 동료들에게는 일본어로 의리를 뜻하는 기리 초코, 의리 초콜릿을 주는 문화가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예 선물할 대상에 따라서 줄, 초콜릿의 종류가 네. 다른 건데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문화가 좀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례도 있나요? 네, 국내에서도 밸런타인데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제 특히나 요즘 Z세대 사이에서 셀프 기프팅이라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면서 이벤트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에 맞춰서 여러 브랜드들이 셀프 기프팅을 겨냥한 상품과 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디저트 브랜드는 커플뿐만이 아니라 솔로 고객도 즐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초콜릿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음, 했고, 그리고 개인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밸런타인데이가 연인을 위한 날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날로 변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밸런타인데이가 좀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적인 측면은 의무감입니다. 음. 특히 일본에서는 직장 내에서 의례적으로 초콜릿을 주고받는 문화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또 연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밸런타인데이가 약간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초콜릿 강요 문화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밸런타인데이에 직장 내에서 초콜릿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는 거네요. 네, 일본에서는 밸런타인데이에 여성들이 남성 동료들에게 기리초코라고 불리는 의리 초콜릿을 선물하는 관습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기리가 일본어로 의리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문화는 직장 내 의례적인 행위로 자리 잡았지만 이제 또 최근에는 이러한 관습에 대한 재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초콜릿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이 밸런타인데이에 선물을 주는 관습이 있나요? 제 생각에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연인이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친구들에게 음. 소소한 마음의 표시로 선물하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직장에서도 선물을 돌리는 경우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지만 매년 돌아오는 밸런타인데이에 뭔가 더 새롭고 색다른 초콜릿이나 선물을 주고 싶어서 선물을 고르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좀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네. 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밸런타인데이에 좀 다수 열리는 일회성 이벤트로 인해서 또 다양한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환경 문제는 항상 나타나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네.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 소비가 급증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초콜릿 제품 중에 상당수가 파묘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파묘 생산을 위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일회성 이벤트로 제작되는 포장재나 선물용품 등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좀 주객 전도가 되지 않도록 명심해야겠고요. 네, 환경 오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밸런타인데이에 연인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특히나 선물의 가격대나 종류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압박감은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하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님, 혹시 밸런타인데이 날에 누가 누구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 한국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좀 네, 마음을 표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외국에서는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로 주는 거다라고도 네, 들었거든요. 좀 맞습니다. 모호한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저도 일단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것이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음. 이제 이러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서구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누가 선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밸런타인데이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또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밸런타인데이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좀 음. 조언을 해주세요. 네, 밸런타인데이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그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어떤 과도한 소비나 의무감에서 벗어나 소소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떨까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음. 예를 들어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로 마음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밸런타인데이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때마침 오늘이 밸런타인데이잖아요. 네. 재영 학생도 그러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뭐 초콜릿이나 작은 선물을 줄 건가요? 네. 요즘 MZ는 어떻게 밸런타인데이 보내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올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문구점에서 초콜릿 제작 키트를 사서 직접 만들기도 하는 것 음,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뭔가 요즘 들어서 베이킹 할 때 필요한 재료를 별도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DIY 키트로 한 번에 구매하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뭔가 DIY 키트를 구매하는 게 편리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요즘 MZ 세대들이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 말고도 MZ 세대들이 사소한 것에 의미를 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뭔가 완성된 상품을 사서 선물하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활동을 재미있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초콜릿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하네요. 올해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셀프 기프팅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모두 좀 적절한 게 중요하니까요. 네, 또 이런 기념일을 단순한 선물 교환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좀 진심으로 전하는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에서는 밸런타인데이 관련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한동대학교 구재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